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간장 한 사발 할 것 같다고 했었죠. 안철수, 장제원 의원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장 의원이 대표로 있는 미래혁신 포럼 행사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 안 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문제의 간장 발언에 대해서 안 의원은 속이 타나 보나라고 말을 했는데 관련 내용을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올해 37살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지난 토요일에 흰머리 세 가닥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올렸는데 동시에 세 가닥 처음 뽑아본다 이렇게도 썼습니다. 당내 공격에 대한 이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이 대표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스트레스는 거의 없고요. 현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보다는 저는 글쎄요. 지금 당이 개혁 동력이라는 것은 항상 유한합니다. 그 유한한 동력을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데 당이든 아니면 신정부든 이런 것들을 실기하지 않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개혁, 혁신위원회를 띄운 당대표 본인을 공격하지 말라 이런 속뜻이 담긴 거겠죠. 그럼 왜 세 가닥일까요? 오늘 국회 상황실에서는 이 대표를 힘들게 하는 이 흰머리 세 가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의 고민 세 가지는 아마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손오공이 되어서 이 머리카락들을 한번 불어보면요. 네, 이 친윤석열계와 안철수 의원 그리고 윤리위 이 세 가닥입니다. 먼저 친윤계를 살펴보면요. 이 대표가 대선 때부터 줄곧 각을 세워왔던 윤핵관들이죠. 대표적인 윤핵관 장제원 의원이 오늘 본인이 대표로 있는 미래혁신포럼 행사를 열었습니다. 하필 이 대표의 혁신이 첫 회의와 같은 날이라서 빈말이 좀 나오기도 했는데요. 앞서 장 의원이 출범을 시키려고 했던 민들레 모임, 친윤계 세력화냐 사조직이냐 이런 비판을 받고 일단 접은 상태죠. 오늘 모임의 취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서는데 우리 보좌관 한 명이 저한테 와서 인사말을 뭐 하실 겁니까? 그래요. 걱정이 됐나 봐요. 그러면서 인사말을 가장 짧게 하는 것이 이 포럼의 취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길이다. 그래요. 참 좋은 보좌관을 둔 것 같습니다. 네, 말하자면 말을 아낀 건데요. 하지만 오늘 모임 역시 이 친윤계 의원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체 의원 115명 중에서 절반 정도인 50여 명이 모였으니까 친윤계만 모였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을 듯한데요. 오늘 모임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강연을 듣는 자리였는데 이 윤핵관으로 불렸던 의원들이 차례로 축사를 했습니다. 우리 장제원 의원께서 21대 국회 구성 직후에 이 미래혁신 포럼을 만들었는데 그때 초청한 연사들 기억나십니까? 대권 후보들 중심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원희룡, 홍준표, 그때 초청받지 못한 분이 결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당시 별의 순간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위원장님 기억하세요? 저한테 제일 먼저 하셨어요. 별의 순간. 윤석열한테 가서 좀 전하라고 별의 순간 놓치지 말라고. 제가 그 말씀을 아주 조심스럽게 전한 기억이 나고. 네, 여기서 잠깐 이 장 의원의 포럼 얘기를 하는 중이었지만요. 흰머리 두 번째 가닥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안철수 의원인데요. 안 의원은 여전히 이 대표와 최고위원 인선 문제를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죠. 오늘 장 의원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이 오른쪽에는 장 의원, 왼쪽에는 안 의원이 앉은 점이 눈에 띄죠. 안 의원은 합당 이후에 친윤계와 스킨십을 강화하면서 보폭을 넓히고 있는데 오늘도 예정에 없던 축사를 했습니다. 오늘의 타겟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었는데요. 김 전 위원장이 지금까지 쓴 책을 모두 봤다면서 추켜 세웠습니다. 정말 정치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주시면서 제가 10년 정치를 하면서 왜 이런 기본적인 깊은 그런 의미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던가 반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깊이 있는 그 내용 앞으로 제 평생에 정치를 하는데 지표로 삼아야 되겠다는. 그런데 안 의원 원래는 이 앙숙인 이준석 대표만큼이나 김종인 전 위원장과도 사이가 좋지가 않았죠. 관계 개선에 나서자 이렇게 마음을 크게 먹은 듯합니다. 그 김종인 위원장님의 사모님이 제 아내와 이름이 같습니다. 혹시 그분과 착각해서 그러신 것 아닌가?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엔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같아.
네, 이 친윤석열계의 대표 장제원 의원과 이 안철수 의원의 결합. 이 대표는 지난주에 간장 한 사발 할 것 같다라고 두 사람을 겨냥하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오늘 모임에선 이렇게 두 사람 김 전 위원장과 나란히 앉은 모습 인상적입니다. 이 대표의 간장 한 사발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두 사람은 잘 모르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뭐가 속이 타나 보죠. 이준석 대표님하고 어떤 갈등이 있어요? 저하고? 계속 그 언급을 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는 어떤 언급도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 대표는 장제원, 안철수 의원뿐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과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저녁 회동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입니다.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이달 중순에 비공개 만찬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윤리위를 이틀 앞두고 2차 회동을 시도를 했지만 무산이 됐다 이런 보도도 했는데요. 대통령실은 두 사람의 비공개 만찬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당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죠. 네, 반면 이 대표는 대통령과의 회동이나 접견 일정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 이렇게 있을 수도 있었다 여지를 뒀는데요.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과 상시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회동 취소 배경에 대해서 보도가 나왔는데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의 윤리위를 앞두고 이 대표의 만남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보도에는 두 사람의 회동 기사가 나오는 것 자체가 두 사람의 친분을 강조해서 윤리위 징계 국면을 벗어나려는 이 대표 측의 시도다 이런 해석도 담겼습니다. 이 대표는 상시적인 소통과 윤리위를 엮는 건 정치적인 의도가 과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꾸 무슨 대통령실과 여당의 소통에 대해 가지고 뭐 윤리위와 엮어서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그 부적절하다. 특히 여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차 밝힌 것처럼 상시적인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무 라인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대통령실과 여당 대표가 진실 공방을 벌이는 상황이죠. 정치권의 시각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대통령실의 발언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회동이 없었던 것을 없었다고 했겠지 있었던 것을 없었다고 거짓말했을 리는 만무하겠죠. 특히 윤리를 앞둔 시점에 무슨 회동이 있었냐고 이렇게 계속해서 자꾸 부풀려 나가니까 네. 회동이 없었던 것을 없었다고 이렇게 해명한 것이라고 보고요. 네, 김 의원은 그러나 이 현안의 의견을 조율해 왔다 이런 이 대표의 말도 틀린 건 아닐 거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실의 입장이 이 대표의 윤리위를 의식한 발언이었을 거다 이런 추측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안 만났다. 집권여당 대표 이준석은 만났다. 이게 뭐예요? 만났으면 만났다고 얘기해야지. 진실공방으로.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기문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국정문란이 되는 거예요. 네, 진실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오늘 윤 대통령은 나토 회의를 위해서 스페인으로 떠났습니다. 서울공항에서 열린 대통령 환송 행사에 이 대표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대신 같은 시간에 열린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첫 해외 순방을 할 때는요. 이렇게 관행처럼 당대표와 지도부가 배웅을 나가서 손을 흔들곤 했었는데 이 불참한 이 대표와 달리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참석 요청은 없었지만 마침 그 시간에 일정이 비어서 환송 행사에 참석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대표를 힘들게 하는 세 번째 흰머리 가닥은 윤리위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대표는 안 의원 측에서 윤리위에 특별한 관심이 있군요 라면서 이 친윤계뿐 아니라 안 의원까지 윤리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렇게 전선을 넓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대표와 가까운 하태경 의원은 이른바 장제원, 안철수 배후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하 의원은 이 징계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근거로는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또 실업각서라는 증거가 있다 이런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만 이 대표에게까지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낮게 봤습니다. 본인의 바람도 일부 담긴 발언인 듯합니다.
지금 핵심 쟁점은 이준석 대표가 김철근 실장을 시켜서 시력각서를 쓰게 했느냐 이건데 이준석, 김철근 이 연결고리가 확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건 수사를 통해서만 확인이 되는 것이고 때문에 김철근 실장은 뭐 징계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대표하고 무관한 징계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모처럼 이 대표를 응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인데요. 홍 당선인은 본인이 40년 동안 여성 스캔들이 없는 이유라는 글을 청문 홍답에 썼습니다. 그 이유는 전적으로 우리 순삼이, 그러니까 부인 이순삼 씨 덕분이라고 했는데요. 이 대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대표와 또 다른 야당 인사를 묶어서 언급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세상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는데 그걸 모든 가치 판단의 중심으로 치부해버리는 세상이 되다 보니 참 그렇네요. 이준석 대표도 잘 헤쳐나가기 바랍니다. 성남 총각도 멀쩡하게 야당 지도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듣다 보니 응원인지 저격인지 약간은 애매하긴 한데요. 이 이준석 대표는 흰머리 세 가닥으로 곤란한 상황을 표현을 했지만 윤핵관 장제원 의원은 이준석 대표와 무슨 갈등이 있냐 이렇게 기자들에게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장 의원도 이 대표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의 환송 행사에 나가진 않았지만 직접 통화를 하면서 환송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친윤계와 발맞추는 안철수 의원까지 이 대표의 전선 점점 넓어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환송 행사 안 간 이준석 대표, 장제원 의원 주도 모임에 축사한 안철수 의원, 간장 한 사발.